안녕하세요. 연필대로 붓대로 마음대로 연분마드로입니다. 완전히 건조한 유화의 바니쉬 발려보려고요. 오늘은 시넬리의 유광 바니쉬 바를 거고요. 바니쉬가 좀 끈적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살짝 물로 희석해서 바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다가 지금 물을 조금 따라놨죠. 그래서 뭐 한 9대1 정도 비율로 바니쉬 9, 물 1 정도로 해서 희석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바니쉬가 조금 묽어지니까. 그러면은 바를 때도 훨씬 더 뭉쳐지지 않게 얇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을 좀 탔을 때는 바니쉬를 뭐 한 2-3번 정도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묽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대9로 섞어놓은 바니쉬를 캔버스에다가 제가 따랐죠. 그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진해지는 느낌 들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훨씬 그림이 선명해졌죠? 처음에 바를 때 시작한 게 세로였으면 끝날 때까지 세로로 바르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렸을 때 가로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가로로 발라주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바르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일방향으로 계속 바니쉬를 발라주면 됩니다. 뭐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르세요. 이렇게 자국이 자꾸 나서 자국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발랐나 보네요. 이렇게 형광등에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되게 광택 나고 색이 진해지면서 예뻐 보이죠. 요거 완전히 이제 건조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또 한 번 더 발라주면 돼요. 유화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채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완벽하게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바니쉬를 바르고, 그리고 또 바니쉬 바른 거 위에 또 바니쉬를 바르려면 그 처음에 발랐던 바니쉬도 완벽하게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바니쉬를 바르고, 그래서 유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재료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니쉬를 다 바르고 났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끈적거리는 성분이 있으니까 붓바리액에다가 끈적거림을 좀 없애기 위해서 빨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붓바리액은 투명한 액인데 제가 이제 오래 쓰고 많이 쓴 붓바리액이다 보니 색깔이 이제 저기 막 유화 물감이 이렇게 녹아서 색이 되게 많이 더럽죠. 그래도 이제 뭐 쓰는 데는 크게 이상 없으니까 그냥 계속 쓰면 됩니다. 저도 계속 쓰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까지 저렇게 긁어내면서 씻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씻겨졌다 싶으면 휴지에다가 이제 한번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퐁퐁이나 빨래비누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세척을 해서 붓 사이사이에 있는 더러움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고 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일단 물을 탔던 거라서 좀 덜 끈적거려요. 덜 끈적거리는데 굉장히 많이 미끈미끈거리죠. 얘는 미끈거리고, 그 다음에 시넬리에는 냄새가 뭐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맡을만 합니다. 약간 박하 같은 싸한 냄새도 나고. 네. 이제 다 앞에 했던 그림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림 그리려면 또 캔버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천은 바나사, 캔버스, 면천이랑
아사가 반 틈 정도 섞인 반아사천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만 100% 되어 있는 아사천도 있고, 그 다음에 캔버스천, 면이 100% 되어 있는 그냥 캔버스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반반 섞인 반아사. 그다음에 가격도 다 다르겠죠. 캔버스천이 제일 싼 천, 그 다음에 반아사가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사는 반아사보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제가 저건 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격이 요즘에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살 때도, 저는 이제 저런 거 살 때 다 따로따로 사서 제가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예. 틀 따로, 천 따로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제, 타카로, 다 쳐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뭐 여유가 되시면, 좀 또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다 만들어 둔 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저렇게 따로따로 이제 사서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더 싸게 치이죠.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큰 사이즈도 뭐 100호짜리, 80호짜리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저렇게, 사면에다가 일단은 타카를 2방씩 박아요. 저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일단 전체 틀에다가 고정을 좀 시킵니다. 저희 지금 고장이 났네요. 고장이 나가지고, 뭐, 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가지고. 저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20년 더 됐죠? 네. 하여튼 엄청 오래돼서 뭐 고장날 때도 됐습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게 지금, 캔버스를 칠까 치지 말까 하다가 어떻게든 이제 하나를 치고 젯소 바르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릴까 하고, 억지로 쳤습니다. 저렇게 이제 양사방으로 어쨌든, 4개를 다 잡아주세요. 4개를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쳐주시면 되거든요. 잡아놓고 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천을 당겨주는 얘 이름이, 사실 우리는 일본 영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틀도 왁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천 당겨주는 것도 왁구 발이라고 했었거든요. 저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해외로 유학을 가시는 그 분들이 주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썼던 용어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관계로 일본 영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입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저렇게 해서 틀도 땡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억지로 해서 캔버스 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캔버스를 하나를 만들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쳤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팅할 재료, 젯소 이제 발라야 되겠죠. 그림 그리기 전에. 저 반아사천에도 뒤쪽에는 젯소가 안 발려져 있죠. 근데 이제 공장에서 나올 때 한쪽 면은 일부 저렇게 젯소를 발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젯소 한 번 정도 발려져 있는 거라 가지고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림 그리실 때 캔버스 만들고 난 다음에 저렇게 젯소로 위에다가 여러 번 조금 더 코팅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거는 이제 양이 좀 작고 캔버스 천이 좀 작으니까, 네, 젯소를 조금만 덜어서 조금 묽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남은 젯소, 물 타서 이제 남은 젯소들을 모아놓는 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저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발냄새가. 그래서 네, 발냄새가 좀 나고, 아무튼 저게 원액은 저 정도 끈적임
생크림? 네, 끈적임 정도인데 저기다가 이제 물을 좀 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좀 타서 잘 희석을 시켜서 발라주면 됩니다. 저기도 이제 물로 희석을 시키니까 뭐 물론 원액 그 상태로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젯소도 너무 두껍고 건조하게 바르면 나중에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물을 좀 타서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캔버스 천이. 그리고 이제 캔버스 천을 저렇게 치다가 보면 잘못 치면은 운다고 그러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팽팽하니 매끈한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우글주글한 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우글주글한 거를 이 젯소를 여러 번 바르고 나면 그게 다시 팽팽해지면서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우글주글하게 울면은 다시 빼고 다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살짝 우는 정도라면 젯소를 한 두세 번 건조시켜서 바르면은 그 우글주글한 게 없어지면서 팽팽해집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경험 삼아 한번 쳐보시기에는 재료가 좀 많이 들죠. 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캔버스 천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틀 땡기는 것도 사야 되고, 건타카도 사야 되고 하니까, 뭐 작업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고 또 큰 작업도 할 계획이면 이제 저런 기본적인 재료들을 사서 만들어 쓰는 게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또 이익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 큰 작업을 안 하거나 가끔 저렇게 취미로 할 때는 굳이 뭐 저걸 다 살 필요는 없겠죠. 워낙 깔끔하게 요즘에는 잘 만들어서 파니까 원하는 사이즈대로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만들어 둔 거 화방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쓰면 편하죠. 편하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뭐 젯소가 바닥에 튄다든지 그럴 일도 없고, 옷에 튀어가지고 이제 청바지도 많이 더러워지고 신발에도 저렇게 젯소들 막 떨어뜨려가지고 신발도 더러워지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더럽게 지저분하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서 다 발라주고요. 쟤도 완전히 이제 건조를 해야 위에 또 새로운 젯소를 바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완전히 건조를 안 한 상태에서 또 바르면 중간에 벗겨지거나 또 어떤 부분은 또 뭉쳐지고, 그렇게 해서 캔버스 천 표면 자체가 매끈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거 캔버스 천 여러 번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말랐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한 번 더 바르려고 그러는가 보네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바르면 우글주글하게 저기 천 우는 게 좀 사라지면서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틈새이들이 한 세 번 정도 바르면 매끈하게 메꿔지니까 표면도 또 매끈해져요. 근데 이제 간혹 중간중간에 또 뭉쳐져서 또 두꺼워지는 부분이나 표면이 거친 부분들이 있으면 사포로 한번 갈아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포도 뭐죠? 거칠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칠 단계에서 제일 섬세한 애들 있죠. 제일 약한 애들 하나 사가지고 위에 한번 써 문대가지고 이제 갈아서 쓰시면 캔버스 천이 훨씬 더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도 또 많이 쓰죠. 급할 때는 저렇게 뭐 3-4번씩 바를 만한 시간이 없을 때는 젯소를 좀 두껍게 발라놓고 거기 위에 뭉쳐있는 거는 이제 사포로 많이 갈아서 쓰곤 했었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좀 다 발라서 그릇을 씻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그릇에 담아서 또 이 젯소 남은 걸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보관해 두면 다음번에 쓸 때 물 안 쓰고 저 젯소가 그래도 조금 있는 희석되어 있는 저 물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되니까 또 젯소에서 저 물에서 좀 발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는 또 쓰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방에서 만든 캔버스 천을 산다고 해도 젯소칠은 본인들이 또 직접 하셔야 돼요. 하방에서 나오는 것도 기본 한 번 정도 발려나와 있는 그 천을 그냥 치는 거라서 위에 또 이제 그냥 그리기에는 좀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는 젯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놨다가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발라놓고 하면은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젯소도 한 3번 정도 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릴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붓은 정말 깨끗하게 잘 씻어놓고 후처리를 잘 하는데 이게 파레트는 정말 후처리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 파레트를 어쨌든 숱하게 버리고 구매하고 버리고 구매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저 플라스틱 주변에 있는 저 플라스틱 지난번에 쓰던 거 그냥 쓰고 못 쓸 지경이 되면 그냥 다른 플라스틱도 있으니까 그거 쓰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종이 팔레트들도 많이 써요. 종이 팔레트 보통 한 패드 사면은 뭐 한 20장씩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나무 팔레트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 팔레트 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판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도 잘 닦아놔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 팔레트랑 똑같아요. 단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표면의 거칠기가 좀 다르긴 한데 아크릴도 어쨌든 후처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다 말라가지고 다음번에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레트는 후처리를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금방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하시기 불편하면 종이 팔레트가 제일 적당하겠죠. 뭐 일정 정도 쓰고 버리면 되니까 종이 팔레트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물감을 쓰임새 있는 색깔들을 저렇게 짜놓고 미리 짜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린시드랑 파라핀 또 2개 써야 되는데 린시드랑 테라핀도 섞는 비율이 그림 그리는 사람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린시드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캔버스 천에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훨씬 더 무겁고 끈적거리는 그 액체예요. 그래서 테라핀은 희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고, 그래서 좀 묽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테라핀을 좀 더 많이 섞어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린시드 양을 훨씬 더 많이 쓴다든지, 아예 테라핀은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림 그릴 때 뭐 굳이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죠.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감을 섞고 할 때는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라핀 한 3 정도, 그 다음에 린시드 한 7 정도, 그 정도 쓰는데 이것도 다 눈대중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람 수를 정확하게 재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직관력이 생기겠죠. 요 정도 물기면 되겠다라고 싶은 그 양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고 있나요? 뭐 이제 스케치부터 먼저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붓,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파라핀이나 린시드 지난번에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일하는 쪽에 이제 플라스틱 봉 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따라서 하려고요. 이건 이제 파라핀 조금 넣고, 그다음에 린시드 조금 넣고, 그래서 이제 섞어서 그린 물감. 그리고 저 린시드도 기름이다 보니까 오래 쓰면 바깥에 많이 굳어요. 그래서 나중에 뚜껑 굳어가지고 잘 안 열리니까 한 번씩 휴지로 좀 닦아서 입구 쪽을 좀 깔끔하게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물감도 마찬가지고요. 물감도 뚜껑 쪽을 좀 깔끔하게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열 때 훨씬 더 쉽게 열리죠. 안 그러면 고기가 이제 많이 굳어가지고 뚜껑이 또 잘 안 열립니다. 이제 스케치를 이제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하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여기까지만 준비를